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제 발언도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비워놓았잖아요. 인천 개항을 해.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보선은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겠지만 나가서 이기면 동력을 얻겠지만 지면은 황교안 전 대표 같이 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총리 당대표에 이어서 종로에 나섰지만 낙선한 바 있죠. 자, 이준석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도 또 고민을 할 텐데 오세훈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존재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당내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는 100% 무조건 출마할 거다. 나경원 또 안철수 의원 뭐 출마 수순 또 나경원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3파전의 경우에 자기는 안철수 당선이 좋을 것 같지만 한동훈이 100% 이길 거다. 이런 뭐 예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톡톡 던졌습니다. 자, 이거를 김준욱 대변인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이제 뭐 전당대회가 이제 무르익는 상황이 되니까 또 우리 또 이준석 의원께서 뭐 좀 훈수 아닌 훈수를 좀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하게 되면 지금은 뭐 도전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그 안에서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도전하게 되면 당권 차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권에 도전하게 돼서 도전하고 내년 재보궐 선거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날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이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셀프 공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당권에 도전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재보궐에 출마해서 이겨와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순간 상당한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선택이든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텐데 1차적인 선택은 일단은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지금 저는 좀 도전 쪽에 한 5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당권 도전에. 왜냐하면 지금 개항은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는 거죠. 네, 못 가는 거죠. 아마도 좀 전에 이준석 의원의 말처럼 이기면 뭐 정말 정치적 동력을 확실하고 없겠지만 지면은 황교안 전 대표 같다는 게 뭐냐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덤되는 거죠. 무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욕심내지 않을 부분은 욕심내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발언과 관련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철수하고 이제 원수지간이더니 갑자기 안철수 되겠다니 웃긴다. 근데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죠. 예. 자, 이준석은 말을 줄이고 방송을 자제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중할 때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이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전당대 100% 출마할 것이다. 당대표가 서울시장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약간 주장을 하는 게 아닌 걸 갖다가 맞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친한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항으로 갑니까? 개항으로는 안 가죠. 개항으로 갈 수는 없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원내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내 입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어려운데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어려운데 가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면은 원내 입성을 못 하는 거예요. 원내 입성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대구시장도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대구시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고 그럼 그 자리가 비게 돼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대구의 현역 의원으로 가서 거길 출마해가지고 좀 정치 경험, 원내 경험 좀 쌓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패배의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돌릴 것이어서 출마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가 예견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선방만 해도 한동훈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때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런 그 비관적 전망이 있었고 그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때 121석 과반에도 얻지 못하는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흐르면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단숨에 차기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의 선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차기 대권의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하시는 것이 옳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의원이 대구시장을 출마하면은 그 빈 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원내 입성도 같이 하는 당대표 원내 입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대구 출마설은 저도 이제 뭐 상당한 뭐 상상력이 동원된 것 같고 또 들어보니까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현역 의원 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원외 김재원 전 의원이 사실은 대구시장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변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혹시 대구에 출마할까 했는데 동탄으로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쉬운 곳을 가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원내에 들어오는 게 저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인천 계양 말고 대구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제 경기 용인갑 이상식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분이 지금 1심에서 지금 무효형을 받았어요. 당선 거기도 무효형. 쉬운 곳은 아닌데요. 쉬운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볼 만하고요. 또 하나 보면 거기 충남인가? 충남 아산을 여기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거기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충남에 가서 당선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죠. 그러니까 계양은 안 갈 것 같다. 계양은 이제 무조건 안 가죠. 일단 계양은 패스하고 충남에 가서 한번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가니까 뭐 텃밭 간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한동훈이 대구 간다고 하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분당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하던 뭐 분당이 이모나 비었는데 고모나 똑같은 얘기죠. 계양을로 도망을 간 그리고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출마도 좋지만 경험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이 김포시 서울편이 언제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국민적으로 그렇게 큰 화제를 던져놓고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김포시에 김모 씨는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서울시면 되냐고. 턱걸이 30개 진짜 가능해요? 이런 건 진짜 아무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김포시 서울편입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감차게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고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출마하실 거면 꼭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는 제대로 대답을 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구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공천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게 더 망신이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조언 드리는 거예요. 왜? 직업이 출마자 같아요. 무슨 선거만 열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의 보수 정당에서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미지가 이게 소모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요즘 같아서는 조금 뒤에서 어떤 본인의 역량도 좀 키우시고 당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켜보시고 그냥 본인은 조금 더 내공을 쌓으시면서 나오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문수 전 후보도 나오지 말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지 말고 뭐 안철수 의원도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이번에 좀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롭게 혁신을 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연이라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패배하고 대선에 패배하고 또 나온다?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전당대회 안 나오고 1년 뒤에 있을 보궐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제 이준석 발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엇갈리는 두 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런 의견을 주신가 하면, 자, 이준석은 비호감도가 높지만 그래도 2030에겐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뭐 그제 토론회 열렸다고 하죠. 대선 관련해서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한번 뭐 기다려 보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자, 짧게 말씀드리면 예. 김포 그거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주장한 게 아니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 차원에서 실시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대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당에 이런 공약들이 예. 있었다라는 소개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김포 서울 편입 이거는 이제 국힘 차원에서 한 거니까 좀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